아침엔 피플. 네. 첫 번째, 김재원 최고위원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 왜 나온 거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김재원, 정봉주의 탈당 권유. 함께 명파리 도적 토벌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페북에 자신이 올렸어요. 네. 볼까요? 오랜 친구 정봉주의 주는 시, 노부모 정봉주 시를 올렸습니다. 네. 전당대회 초기에 출마 전에 초전승, 전당대회 초기에 승리를 구가하더니 공세개녀 패전서, 개딸 공격에 패전하고 말아 슬프도다. 망민당이 불망당, 민주당 있더라도 스스로 당당함 잊지 말고 입국당화 토명적, 국민의힘 들어와서 명파리 도적 토벌하자라고 시를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요 시를 올렸길래 저희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큰 아픔을 겪으셨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의 비인간적인 그런 작태를 스스로 느끼면서 정치의 환멸도 느끼셨을 텐데 용기를 잃지 말고. 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이것도 저희가 또 취재를 한 겁니다. 김재원 최고님, 정봉주의 민주당에 대한 충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의와 정권교체의 절박함을 우롱하지 맙시다. 라고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받으면 뉴스죠. 받으면 뉴스예요. 거절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영 대변인님. 네. 김재원 최고는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조를 올린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네. 볼 때 김재원 의원은 노련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인물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잘 묘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실 정봉주 의원만큼 비명이나 반명 의원 중에서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의원은 비명 반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본인이나 민주당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네. 볼 때는 충분히 비명 반명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조차도 높은 인지도와 팬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탈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완벽한 일극 체제가 되었던 점을 오히려 김재원 의원이 잘 비유했고, 사실 덩샤오핑 또 마오쩌둥을 비유할 때 07가삼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07과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07과 3이랑 010으로 판단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주 후보가 그래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거냐에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데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네,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임종석 정치 보복 수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주지검 앞에서 어제 한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네, 검찰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불러서 조사한 이유 뭐에 관해서냐 이거죠.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있어서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뭔가 알지 않겠느냐, 개입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만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억울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들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조사는 임 전 실장이 인적사항 외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다. 3시간 2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 3시간 20분 동안 인적사항 외의 모든 건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억울하고 아니면 나 아니에요, 이래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 진술을 거부했느냐라는 거죠. 일단 진술거부권은 또 헌법상 보장된 수사를 받는 사람의 권리이긴 합니다. 네. 얼마든지 방어권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참고인이었다가 얼마든지 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러면 자기가 당당하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이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 보복성 수사인 것이고 전임 정부를 결국 털기 위한 수사라면 결론이 정해져 있는 수사인 것인데 이 수사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한들 자기 말을 믿어주겠느냐라는 불신이 저는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뭐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혹여라도 뭐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또는 이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가서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이란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씀처럼 실제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가겠느냐라는 점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